다음은요, 한국성장금융의 박성호 팀장께서 LP 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박성호 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박성호 팀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한국성장금융에서 현재 LP 지분투자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장금융은 주요 LP로 참여하면서 다수의 중간회수 펀드에 대규모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업무들을 담당하는데요. 우리나라 중간회수 펀드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이제 향후 전개 방향 등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장금융 박성호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좋은 포럼을 이렇게 주최해 주신 팍스넷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업계에서 또 기라성처럼 또 역할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금융은 펀드 오브 펀즈 운용사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펀드 오브 펀즈는 이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벤처 투자 펀드, 뭐 PF의 어떤 그 회수 기간이 길다라는 것보다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 오브 펀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펀드 오브 펀즈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이 펀드에 대한 출자를 지금까지는 프라이머리 출자를 위주로 해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더욱 좀 민간의 자금을 펀드 오브 펀드로 유치하고 또 그런 펀드 오브 펀드 시장을 좀 국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로 나가야 되는 건, 저희가 모펀드에서 출자한 지분을 사기도 팔기도 하고 또 다른 출자 지분을 사기도 하면서 이 시스템 내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성장금융이 직면한 어떤 필요가 아니라 당위한 굉장히 당위성을 가진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지금 그런 어떤 기반을 깔고 이 업무를 좀 취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 LP 지분 유동화 시장이 왜 필요하냐?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이 모험 투자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시장의 활성화라는 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 빨리 돌아야 됩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두 번째는 외부 시장으로부터 그 시장에 돈이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LP 출장 시장을 보면 돈이 도는 속도가 느립니다.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회수 루트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 있는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빨리 회전될 수 있다라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면 분명히 외부의 시장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어떤 믿음, 확신이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빠진 어떤 법인의 어떤 LP 지분을 예를 들면 성장금융이 대신 사줬다. 그럼 사실 시장만 놓고 보면 제로섬입니다. 저희는 프라이머리 출자할 돈으로 그 세컨더리를 산 거니까요. 대신에 다만 그 세컨더리에 가진 특유의 어떤 짧은 듀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빨리 도는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내가 혹시나 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나갈 시장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시장에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LP 모험 투자 시장이 더욱 좀 풍부하게 빨리 돌고 많이 돌게 하는 거, 그게 저희 성장금융의 LP 지분 유동화 시장이 왜 필요한지를 보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관점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뭐 IPO 시장도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IPO에 예를 들면 조금 실패한다든지 혹은 지연된다고 하면 그냥 세컨더리로 프리IPO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에 넘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PO 끝까지 한번 이 기업을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GP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김주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일엔드 거래가 많이 지금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세컨더리 투자들을 여러 다니면서 계속 주주 손바뀜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GP가 초기 투자부터 본인들과 어떤 밸류업을 같이 해왔던 GP가 IPO까지 같이 해주는 걸 훨씬 바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LP 지분 세컨드는 또 기업에도 충분히 아주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성장금융은 이 앵커 출자, 앵커 프라이머리 출자를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출자 사업을 이런 형태로 기획을 하면 과연 민간에서 시장에서 매칭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마 시장에 있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펀드에 출자를 할 때 당연히 그 펀드의 투자 전략이 뭐냐, 그 펀드의 GP가 누구냐도 물론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그 펀드의 메인 앵커 LP가 누구냐도 분명히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앵커가 어떻게 펀드를 관리를 하고 운용 과정상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경우에 좀 의사결정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기획한 펀드에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좀 매칭 출자 기관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내부의 사정이든 혹은 외부의 사정이든 어떤 유동화 필요성이 생겼을 때 저희가 당연히 그걸 좀 도와드려야 한다는 좀 그런 세 번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서서히 그렸는데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이 첫 번째는 좀 LP 지분 유동화 시장이 왜 필요한가, 잠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 개념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가 해서 지금 해외에 좀 성장 이 어떤 히스토리를 좀 보면서 그로부터 좀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황은 어떤지, 그렇다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LP 세컨더리 시장의 좀 성장 방향은 어떤 것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 성장금융이 이제 뭐 일반 세컨더리 펀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모험 투자 시장의 회수 시장 활성화 노력을 좀 해온 경과나 성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순환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는데 뭐 사실은 제가 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LP와 펀드와 모험 기업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한번 인체상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허파와 심장과 장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다른 점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빨리 뛰어야 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허파가 막 엄청나게 빨리 뛰면서 굉장히 피를 빨리 돌게 하죠. 빨리 돌게 하면서 심장이 이제 뭐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면서 기능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사실 LP도 이 모험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LP가 아주 좋은 자금을 GP한테 좀 활발히 공급을 하고, GP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기 위해서 곳곳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들한테 그런 자금들을 빨리 제대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분배할 때 뭐 여러 가지 저희 그 LP들 입장에서는 좀 분배하는 어떤 그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LP, 뭐 정책성 펀드들이 그런 펀드들이죠. 아니 또 수익을 좀 뭐 그런 모든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고요. 이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이 회수 시장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요 아래쪽에서 회수되는 모험 투자 펀드와 모험 기업, 그냥 쉽게 벤처 펀드하고 벤처 기업이죠. 에서 도는 시장과 LP와 모험 투자 펀드에서 도는 시장의 자금이 도는 기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먼저 아래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세컨더리 다이렉트, 그러니까 직접 기업 구주를 사고 파는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여러 가지 펀드의 이제 투자를 모니터링하면서 보면은 신주 구주 혹은 구주 투자 굉장히 특별히 뭐 세컨더리 펀드가 아닌데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정책적인 펀드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주 투자 의무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 기업 공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뭐 12년, 13년 정도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M&A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활발해지려면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뭐 재자본화라든지 뭐 상황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회수의 하나로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의 회수냐라고 볼 때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에 사이클로 보시면은 모험 투자 펀드와 LPI 사이클인데, 뭐 제가 조금 뭐 강조해서 써놓은 겁니다. 뭔가 이익 배당을 하려면은 투자 기업으로부터 이익 회수가 있어야 되고요. 원금 배당을 하려면 원금 회수가 있어야 되고, 청산을 해서 LP한테 다 돌려주려면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원금이 회수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회수 수단만 가지고 있고요. 종속적인 그런 이 회수 시장입니다. 굉장히 이 장기 펀드가 결성되기 어려운 구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컨더리 시장이 있느냐,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 이것이 뭐 저는 사실 뭐 일종의 뭐 상당히 많은 뭐 만병통치약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천병통치약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P 세컨더리 시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LP들이 그러면은 어떤 벤처 펀드나 PF에 왜 출자를 할까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 조직의 미션이나 공공의 요구, 뭐 정책금융기관들이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사실 요즘 뭐 금리도 너무 낮고 뭐 전통 자산들의 수익률이 너무 안 나니까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재원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제 이 재원 배분 상에서 위험 자산을 담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수익률과 인센티브는 좀 결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요런 순수 FI성 요 세 부분은 순수 FI성 요구도 있겠지만 어떤 조직의 미션이라든지 전략적 목적도 상당히 이 모험 투자 펀드에 출자를 하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수익률이나 순수 FI성 외에 모험 투자 시장에 출자하려는 의도에서 LP 지분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에 좀 답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의 효소로는 뭐 특별히 뭐 기나긴 회수 기간, 뭐 리스크 관리 안 됨, 뭐 재원이 안 됨, 뭐 사실 좀 모든 재원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리스크 자원, 뭐 리스크 뭐 VC 펀드라든지 이런 데 몰빵해서 투자하는 투자들은 뭐 특수한 어떤 미션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없죠. 인센티브는 이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나 이런 좀 공공의 요구성을 받아가지고 좀 출자하는 기관들은 또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있지도 않은 마당에 뭔가 출자를 하면 좀 위험하고 뭐 이제 이런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은 또 저해 요소로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뭐 자산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족하고 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하여튼 GP가 이제 운용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어 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규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담당자라든지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여기에 따라서 뭐 투자 대상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 좀 규모 있게 계속 주기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출자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사실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자 동기를 봤을 때 이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펀드 잠시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모험 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좀 꺼려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있으시다면은 사실은 세컨더리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자산 구성이나 이런 거 뭐 쉽게 말해서 정말 블라인드 펀드면 눈 감고 투자하는 건데 그만큼 GP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좀 체계적으로 GP에 대해 다단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세컨더리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자산을 보고 들어간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GP 평가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민감도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라이머리 출자가 가지는 그런 출자 동기의 저해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뭐 대신에 이제 세컨더리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투자 단가가 굉장히 요소 작용을 하고 역으로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는 프라이머리 투자자는 처음에 펀드에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제한된 정보로 진입을 하지만 나중에 프라이머리 인베스터하고 세컨더리 인베스터가 만나가지고 세컨더리 딜이 성사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정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화돼 있고 시장에 뭐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각하려는 자와 매수하려는 자가 어떠한 스페셜 시츄에이션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따져가면서 딜이 성사가 되는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좀 개념적으로 좀 LP 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을 좀 살펴봤고요. 일단 좀 저희 성장 방향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해외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벤처 캐피탈이 뭐 한 50년, 60년 뭐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서 미국에서 최초의 LP 세컨더리 펀드가 탄생했다고 하고요. 뭐 600만 불 규모니까 굉장히 뭐 지금 어떤 화폐 가치로 따지더라도 막 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때의 거래 형태를 보면은 뭐 굉장히 파편화된 거래, 산발적 거래, 어떤 거래 동기 대부분이 뭔가 뭐 일반 법인이나 이런 약간 파편화된 거래, 어떤 유동화 이슈들 그런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에 따른 거래 형태였다면은 이제 성장기에서는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어떤 이 시장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1980년대에 이제 IT 붐이 막 일어나는 게 이제 2000년대에 이제 Y2K 하면서 꺼지기도 하면서 이제 유동성 확보에 나선 이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그때 한 또 이제 글로벌하게 유행했던 투자를 하기 위해서 VCP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때 이제 최초로 연기금이 그 LP 세컨더리 펀드의 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LP 세컨더리 펀드가 생기고 최초의 연기금 지분 매각이 나올 때까지 한 20년이 걸렸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본 게 이제 이 수십조 단위의 이제 대형 세컨더리 펀드가 탄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기념비적인 딜이 성사가 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이 뭔가 확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촉매, 그 다음에 특히 모험 투자 펀드의 시장으로 제안을 해보면은 기념비적인 펀드, 기념비적인 딜,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개만 나와주면은 이 시장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저는 경험적으로도 좀 많이 느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어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 때는 뭐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서 전통 자산들이 이제 다 무너지니까 이제 자산 배부상의 디노미네이터 이펙트가 벌어지면서 PEVC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뭐 건전성 규제가 또 그때 엄청 강화되면서 또 리스크 자산들에 대한 것들. 대신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좀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확대돼가지고 뭐 대형 거래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GP 주도 세컨더리가 이제 부상하면서 지금 세컨더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그냥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은 프라이머리 시장이 먼저 탄탄히 성장해야 좀 다양한 이 프라이머리 출자자와 어떤 규모가 돼야만 일단 LP 세컨더리 성장이 밑거름이 된다. 그다음에 촉매가 발생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촉매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세컨더리 펀드 시장이 커지기를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LP끼리 만남으로는 풀지 못하는 것들을 GP가 주도해서 풀어주는 종합 솔루션 기능으로서의 LP 세컨더리 시장이 커지고 있다. 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은 뭐냐면은 사실 요거는 뭐 제가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파란색은 지금 우리나라 LP 세컨더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지금 거래 형태는 요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나라 LP 세컨더리가 지금 바로 요로 넘어가려는 그런 좀 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고 요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GP들이 더욱더 LP 세컨더리 시장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까 매도자 구성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성장금융이 한 2천억 이상의 LP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27건의 이 스트레이트 세일, LP 간 스트레이트 세일 거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저희 김준민 대표님의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일반 법인이 제일 많고요. 펀드, 이거 자사운용입니다. 이게 예, 많습니다. 정확하게 수천하고 있고 뭐 해외는 펜션이라든지 뭐 보험 많다라는 거 아까 얘기가 나온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LPGM 시동 시장에 이제 저희 현황을 좀 보면은 퀘스천을 한 3개 정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만기 10년에 이르는 모험 투자 펀드의 순수 FRO에 참여하는 LP는 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 LP 시장이 성장하려면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모든 게 맞아서 그 타이밍에 트랜잭션이 성사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연기금 등이나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주체가 있는가 국내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요 그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거는 좀 참 이건 사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또 기관마다 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험 투자 펀드의 참여 동기가 SI성이 강하냐, FI성이 강하냐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시장에 어떤 없는 시장을 조성한다든지 뭐 4차 산업, 뭐 혹은 뭐 뉴딜, 스마트 코리아 뭐 그런 굉장히 강한 수익성 외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어떤 그 SI성, 어떤 전략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순수 FI성 투자자들은 뭐 연기금 공제 보험, 뭐 캐피탈 예, 뭐 좀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을 좀 겪을 좀 확률을 한번 좀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쪽들은 어떤 뭐 긴급한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는 뭐 나라가 이제 거의 그 긴급해졌다는 얘기가 거의 없다라 정상적인 상황이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 법인이나 개인 이제 상당히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을 겪을 확률이 높죠. 사실 스페셜 시츄에이션이 겪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출자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하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여기로 내려갈수록 이 VCP 모험 투자 운용 규모가 커지고 여기로 갈수록 좀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요 상반에 있는 삼각형에 있는 기관들이 일단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LP 지분 시장의 초기에 좀 형성할 수 있는 일단 그런 거래가 당장 가능한 군이고, 자꾸 요로 좀 넓혀보려는 시도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그림은 뭐 많이 보시는 제이커브인데, 뭐 제이커브 상으로는 사실 LP 지분이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의 그 스트레이트 세일이 일어나는 구간은 뭐 그래도 AUM이 어느 정도 쌓이고, 그다음에 좀 좋은 AUM이 다 빠지기 전인 이젠 잔여 어떤 이 리턴이 기대되는 요 구간 정도가 이제 기존의 LP 세컨더리, 전통적인 LP 세컨더리가 일어나는 영역인데, 이제 요 구간, 프라이머리 구간이나 세컨 클로징 이런 자산 빌드업 구간에서 LP 세컨더리 기회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캐피탈 콜 방식의 펀드에서 이 커미먼트한 출자자들이 잔여 캐피탈 콜에 약정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세컨더리 펀드고, 사실은 세컨더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서 인수할 수 있는 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향후 잔여 긴 기간이라든지 어떤 유동성 리스크, 내가 남아있는 잔여 블라인드 어떤 리스크를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수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해산 청산 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GP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해수 자산이 여기에 이제 좋은 자산들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만기 20년짜리 펀드를 만들 수는 없지만 만기 8년짜리 펀드에서 요 끝자락에 있을 때 이거를 테일엔드 방식으로 하든지, 아직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그렇지만 탑업 방식으로 캐피탈 좀 넣어서 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회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좀 간단히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좀 들었던 건데, 요 앞에 이제 요 삼각형에 있는 기관들이 좀 매각 동기가 뭔가라는 걸 좀 한번 들어본 겁니다.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보시면 다 읽어보시면 아실만한 내용인데, 예,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자회사 좀 GP에 좀 시드 캐피탈 넣어주고 싶은 니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증권이나 이런 경우는 좀 IBD 소싱을 위한 네트워크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순수 어떤 이 수익 외의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LP 지분을 유동하고자 하는 좀 니즈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의 요소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각 동기가 부족하고,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어서 LP 지분을 팔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이 구체적인 자산 운용 어떤 메인 방법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규모 있는 매수 주체 부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LP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딜을 성사시키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시장. 특히 이제 요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갈수록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지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LP 지분이 하나 거래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기존 LP하고 신규 LP는 이건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가격 이슈가 있을 거고요.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 펀드 AUM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다 청산해버리고 펀드 없어지면 또 AUM이 또 확 줄어드는 것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운용사는 한번 IPO까지 가보고 싶다, 기업 입장에서도 나 이 주주랑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 LP는 운용사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 혹은 계속 지속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지금 좀 팔아야 된다, 어떡하지? 요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스트립 세일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신규 LP 경우는 기존 운용사에다가 좀 프라이머리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받아준다, 그랬을 때 좀 스테이플드 세컨더리 같은 것들이 또 솔루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해상충 관계들이 구조화된 LP 세컨더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각 이해관계자들 간 윈윈하는 그런 세컨더리 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GP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장금융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냥 다이렉트 세컨더리였습니다. 기업의 구주를.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기업의 구주 거래 세컨더리 펀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라는 좀 인식하에 더 이상 이제 이런 펀드는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2016년, 18년, 20년에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3개 2021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뭐 사실 아까 김주민 대표께서 말씀드렸지만 뭐 결성 실패하는 펀드도 나왔었고 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성장금융의 다른 출자 사업에 비하면 좀 낮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성이 실패한 앵커 출자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성장금융이 직접 해보자라고 나선 겁니다. 2018년부터.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기업 구주 세컨더리 펀드를 이제 2개 더 조성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 이제 2018년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코스닥 스케일업,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것들이 나오던 시기인데 아주 초기 기업에 투자한 펀드 지분이 그러니까 이 펀드의 투자 지분이 이제 유동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시드라든지 프리A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구주만 하는 그런 이제 세컨더리 펀드를 한번 조성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P 지분 이 세컨더리를 저희가 직접 이제 투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제가 지금 저희 오늘 발표하는 날이면 투심이가 통과될 줄 알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 6건입니다. 근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6건이고 380억, GP레드 2건, LP레드 4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성장금융은 22개 모펀드를 운용하고 있고요. 이 모펀드는 프라이머리 출자를 할 수 있는 모펀드, 세컨더리 출자를 할 수 있는 모펀드, 코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모펀드, 그다음에 앵커 매칭, 그다음에 블라인드 프로젝트 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LP 지분 투자팀에서는 22개 중에 8개 모펀드를 담당하고 있고 8개 모펀드의 프라이머리 출자와 세컨더리 출자를 담당한 팀이고요. 이 세컨더리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도입니다. 내가 이 상대방 LP하고 뭔가 딜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미 자산의 가격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성장금융은 프라이머리 출자는 이런 긴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펀드를 선정을 하는데 세컨더리 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심사한 다음에 투심이 올리면은 바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사례를 지금 시간이 조금 끝난 것 같은데 주요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이 기업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에 이제 스트레이트 세일을 했던 거래고요. 보시면은 조금 이 잘 나가는 포트폴리오 몇 개, 조금 이제 그냥 약간 평이하게 가는 조금 어려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경우가 있는데 뭐 투자 의의로는 좀 굉장히 좀 정책성이 높은 펀드에 매칭 출자자의 중간에서 지원해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LP의 좀 디노미네이터 이펙트도 좀 같이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이 역으로는 여기를 보시면은 세계 프로젝트 테일엔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1, 2, 3가 다 프로젝트 펀드고 여기 2개의 자산이 남겨서 당겨져 있는데 이 3개를 동시 청산시키고 요걸 하나의 펀드에 담아서 저희가 이제 출자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뉴 펀드 통한 이제 추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이 펀드 구조, 이 펀드의 구조를 이 GP가 이미 한번 여기서 쉽게 말해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나온 포트폴리오죠. 이 LP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성과 보수가 나온 이 자산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펀드 구조를 좀 특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업들이 여기서 한번 좀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딜인데 아직 저기 원래 투심이가 좀 회사된데 좀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구조화된 프로젝트 펀드입니다. 뭐 후순위 투자도 있고요. SPC가 차입해가지고 리캡한 다음에 LP들한테 중간에 좀 디스트리뷰션도 했고 좀 굉장히 그런 또 바이아웃 펀드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라서 그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요 세 개의 딜이 좀 대표적으로 굉장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딜이라서 오늘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내 말씀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 성장금융의 LP 지분, 출자 지분, 인수 프로그램 여기 약간의 이런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지분, 저런 지분 거래가 가능한지 클릭하시면 나오니까 이건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욕심 때문에 좀 말을 급하게 해서 그런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